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시장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미 국제금리 공포에 아시아 주요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고 또 애플발 오더컷 쇼크가 경기 침체 우려를 가중을 시키면서 바닥을 가늠하기 힘든 시장입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함께 고민하고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상황 정리해봅니다. 김성준 부장님.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실적 개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일 베그젤마 FDA 판매 허가 취득 소식이 나오면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고 모멘텀,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어서 향후 시장 안정 시 보다 빠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면 호재를 조금 더 주가에 반영을 했을 텐데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기태 기사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장 마무리 종목 내일 연 유망주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오늘 애플산 증상계획이 블룸버그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대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여지없이 관련 부품주들이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 LG 이노텍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이 있을지 여러분들께 꼼꼼히 살펴가면서 LG 이노텍 향후 주가 전망해드리겠습니다. 네. 호재는 빛을 잃고 악재는 더욱더 부각이 되는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 이슈들 잠시 후에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성홍 이사님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성홍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JYP 엔터입니다. 최근 시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강세를 나타냈는데 오늘 추세를 이탈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장 상황 안에서 좀 바닥이 어딘지 가늠하기 힘들지만 적정한 매수 구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도 그렇고 YG도 블랙핑크의 빌보드 차트 1위를 주가에 좀 반영을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분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 상위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기아인데요. 오늘 다올투자증권에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반응하지 않았죠. 기대보다 소비 둔화 우려 등 불안 요소에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오늘 기아 마이너스 3%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시총 상위 특징주 다음 종목은 LG전자입니다. TV 수요 감소세 영업이익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한국투자증권은 목표가를 기존의 14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주가가 10일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2%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 보시죠.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인 베그젤마의 미국 시장 진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 일본에 이어서 미국 판매 허가까지 획득을 하면서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 주가는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0.6%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빨간불, 셀트리온 제약은 제자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코스닥 시총 2위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양극재 판가 하락에 의한 마진 훼손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기관의 수급은 다소 양호한 모습이지만 주가는 탄력이 약화된 모습이고요. 오늘 주가 마이너스 3%의 하락에 그쳤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오늘도 다양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주가의 방향이 엇갈렸습니다. 대다수는 지금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인데 기아 먼저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오늘 다올투자증권에서 하반기에도 뚜렷한 실적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 고속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최근 주가는 이제 미국 인플레 감축법, 전기차 제외에 대한 우려, 그리고 소비 경기 둔화 우려 등 각종 우려들이 지금 불거지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 대비해서는 저평가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우선은 볼 수 있을까요?
덜투자증권 리포트를 한번 읽어봤어요. 오늘 스트롱바이 리포트를 냈다 보니까 이 내용을 살펴보니 일단은 중형 SUV의 모멘텀이 부각된다는 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9조 원대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게 좀 좋은 케이스로 나아지면은 9조 원대의 영업이익은 가능하겠고요. 이 부분이 실제화된다고 하면은 지금 기아차의 시가총액이 29조 원 정도 됩니다. 밸류에이션을 도출해 보더라도 좀 완성차 업계들 중에서 이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글로벌 업체와 비교를 해봤을 때의 경우에도 역사적인 밸류보다 더 하단에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는 이 밸류를 감안한다고 하면 좀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깝게는 3분기 실적을 살펴봐야 돼요. 지금 환율을 감안해서 그다음에 월별로 판매되는 그 완성차의 대수를 대입을 해보면 3분기는 예상 실적보다는 이상인데 서프라이즈가 나올지는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하기에 아주 급한 접근보다는 실적을 확인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확인하고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참 대형주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면서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기아도 이제 3.4%나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수급 동향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가격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 볼까요? 가깝게 오늘은 외국인 기관 동시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이 일부 기관에서는 펀드 같은 경우에 로스컷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기업 자체의 체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으로 이탈하는 모습까지 각각의 종목별로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기아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주요 지지가, 저항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일본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종목이 지금 이격을 확대하고 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주봉을 통해서 기존에 반등했던 가격대 그리고 주요하게 좀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 같은 경우는 지금 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런 점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지가는 68,000원인데 올해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의 할인까지 대입을 해보더라도 이 정도 지지가에서는 매수의 대응을 강하게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항가는 83,000원 수준.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83,000원대까지는 1차적으로 가능해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LG전자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는 이제 주요 시장인 미국과 유럽 내에서 TV 수요 감소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영업이익 부진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LG전자의 하반기 감익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예, 절대 주가로만 봤을 때 LG전자 같은 경우는 낙폭이 크게 여겨지지만 이게 사실 경기 회복에 좀 시그널이 나타나야 LG전자의 주가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전장 부분에 대해서 희망이 있지만 전장 부분이 흑자로 전환했다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에 미치는 부분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거의 한 10% 정도 영업이익에 미치는 부분 10% 언더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다, 거기다 수요 감소로 꺾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기했던 가전 부분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한 희망의 회로를 돌린다라고 하면 기수요는 코로나 때 미리 다 반영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TV라든가 세탁기, 냉장고 이러한 것들을 교체 주기를 본다라고 하면 스마트폰보다 사이클이 큰데 코로나 때 사실은 그러한 수요들은 이미 땡겨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LG전자가 다른 시총 큰 종목, IT 종목 중에서도 낙폭이 과대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등 실질적으로 악재가 해소될 가능성은 유연해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2분기 때 어닝 소크를 3분기 때 급작스럽게 반등을 좀 보인다라거나 그런 희망 회로를 돌리기는 좀 쉽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기댈 곳이 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장 부분이 좀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11월 달에 있을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아니면 월드컵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수요 회복을 이끌 수 있다라는 희망 회로가 좀 보인다든가 시장이 안정화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LG전자는 지금
이 낙폭과대에서 섣불리 들어가면 좀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초 그리고 지지난해 말 애플카 이슈가 커지면서 LG 이노텍 그리고 뭐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뭐 삼성전자 할 것 없이 시장의 유동성을 뒤로 하고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한 달에 무려 9만 원대에서 19만 원대까지 한 달 만에 거의 2배 가까운 상승폭을 좀 보인 바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뒤로 놓고 봤을 때 거의 거품의 최상단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뭐 꼭지점을 보였던 그 구간은 수요가 이끌 것이다라는 희망 회로가 있었거든요. 뭐 지금 보면 LG이노텍이라든가 여타 종목들이 그 이탈가를 지금 후행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LG전자는 작년 1년 전으로 회귀했을 때 14만 원 지지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하락하면 결국에는 그것을 매물대를 삼아서 결국에는 낙폭이 과대한 모습으로 기술적으로 보인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들어가기보단 희망회로가 돌아왔을 때 그때 매도하고 나오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2021년 1월 달에 그 애플카 이슈로 20만 원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를 봤을 때도 11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도 52주 최저가를 다시 썼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사실 바닥을 논하기도 좀 쉽지 않은 시점 같은데 그래도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뭐 일정 모멘텀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점 뭐 매수라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바닥으로 어떻게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증시가 바닥을 잡는 그런 시그널이 나타나야 될 텐데 금리 인상을 좀 가속화를 좀 멈춘다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잡았다거나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된다거나 그러한 이슈가 좀 나타나야겠죠. 전방에 수요가 있다거나 재고가 좀 줄어든다거나 그러한 시그널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럴 때까지 진짜 주가라는 게 선반영됐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공포스러운 구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한 시그널은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였듯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매물대가 포진해져 있는 지금 현재 7만 원대 후반에서 10만 원대 이 매물대를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 다음 매물대라고 할 수 있는 6만 원대에서 하단을 좀 잡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낙폭과대 반대 매매가 나왔을 때 지금 현재 7만 9천 원 선이 7만 원대에서 10만 원 선이 결국에는 다시 또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물 과정을 어떻게 소화해 나가는지 그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어떻게 회복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반등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면 뭐 지금 현재 지지해야 될 구간은 그 전 매물대 꼭 지지해야 될 이탈하지 않고 지지해야 되는 구간은 78,500원 정도 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78,500원을 지지를 해야지 올라갈 수 있는 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사실 뭐 애플의 미래 수요가 지금 조정이 되는 상황에서 뭐 어떤 뭐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나 뭐 재고 완화나 뭐 어떤 수요의 이런 변화 등을 좀 기대를 해보기에는 좀 희망이 조금 과하게 좀 실린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고 이어서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베그젤마의 미국 시장 진출 소식이 전해졌는데 유럽, 일본에 이어서 미국 판매 허가도 획득을 했습니다. 뭐 지금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업 쪽으로는 외형과 이익 성장이 모두 기대가 되는 시점인데 오늘 주가는 이제 그렇게 좀 가지를 못했고 제품 판매와 마케팅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담당할 예정이어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둘 다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긴 했습니다. 베그젤마의 미국 시장 진출 기대 효과 어느 정도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셀트리온을 말씀드릴 때 사실 최근에 들어서 임상 결과가 뭐 한미라든가 뭐 계속해서 임상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 사실 바닥은 그 전에 뭐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임상 3상에서 드롭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제네릭이나 그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는 업체들은 경쟁 약품이 많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수요 위축이 왔었고 거기다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실적 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장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외되는 것을 2년 동안 소외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회로를 좀 돌린다라고 하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이제 뭐 저희가 전고점을 논하자고 하면 2017년도 그때를 회귀하는 시장 점유율을 회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된다. 그때의 모습이 지금 선조정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장이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매물대가 사실은 없다라는 특징을 좀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빈집 논란이 좀 있는 그러한 종목이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이 지쳐서 다 떠난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되려 오늘같이 시장이 조정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강한 모습을 이 정도면 방어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셀트리온의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예전에 램시마, 허주마 기대감이 있었을 때 셀트리온 주가가 10만 원대에서 35만 원대까지 3배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 그때는 미국 시장 진출 이후에 시장 점유율을 확실하게 높여가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번에 신약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왜 그러냐 하면 결국에는 셀트리온은 미국에서 기 전에 히트 상품의 바이오 시밀러를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잘 팔았던 영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더 가는 쪽이다라고 보여져서 지금 저점 구간에서 매물을 너무 잘 소화해 나가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만 원에서 17만 5천 원대 이 매물대를 쌍바닥을 그리면서 보여주는 기술적 모습은 양호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두 번째 박스권 매물대가 있는 25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16만 6,500원 오늘 종가 마감을 했는데 25만 원까지는 조금 열어두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어쨌든 수급이 조금 비어 있기도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모양새 그리고 해외 진출의 레퍼런스가 있는 점을 좀 좋은 점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에코프로비엠 보시죠. 에코프로비엠은 4분기부터 양극재 판가 하락에 의한 마진 훼손 우려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상반기 대비해서 다소 좀 낮은 기대치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네, 지금 원자재 가격 중에서 2차 전지 양극재 업체에 반영되는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가격들 같은 경우가 좀 2분기 대비 그다음에 멀게는 1분기 대비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3분기 실적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3분기 실적의 이익에 대한 조금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부각이 되었고요. 이 부분은 매출 볼륨이 올라간다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볼륨에 대한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서 최근 좀 주가 변동성이 시장 대비해서도 더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수급적인 요소도 더해져서 변동성이 커져 있는 구간인데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지금의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우리가 한 2023년, 24년에 수익을 미리 땡겨와서 밸류에이션을 대입을 해서 접근을 했었어요. 그런데 좀 극단적으로 올해 실적을 대입해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지금 대비해서는 추가로 좀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감안을 하고 현재 시장에서는 종목들이 밀려 나가는 게 좀 고평가 이런 부분에서 부각이 되는 게 아니라 수급적인 이슈에서도 부각되기 때문에 이 점을 대입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훼손이 되더라도 이제 큐를 늘려서 좀 개수를 늘려서 이것들을 좀 보완해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이전 고점이 13만 원대인데 그때 고점에 대비해서 지금 30% 이상 내려왔습니다. 우선 10만 원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어떤 시각으로 조금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현재 시장이 아무래도 좀 미리 가지고 오는 밸류를 시가총액에 반영한 종목들은 좀 계속 할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할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급으로 밀어내는 경향이 있는데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주가 흐름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주가 변동성이 이렇게 커져 있어요. 아무래도 시총 상이기도 하니까 수급의 영향도 받겠고 주봉을 통해서 살펴보면
저항가 같은 경우는 가깝게는 12만 원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가의 조정이 시작되었고 매물이 위치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감안을 할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지지가는 88,000원입니다. 52주 최고가는 72,500원인데 미래의 이익을 가지고 오지 않고 올해의 이익 같은 경우를 보수적으로 대입하면 한 79,000원대가 나와요. 그러면 시장 조정이 나왔을 때 순수하게 한 79,000원대에서는 좀 이 종목은 강하게 매수를 접근해도 된다라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 상위 특징주로 기아와 LG전자, 셀트리온, 에코프로비엠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환율이 1,443원에서 마감을 했고 현재 미국의 시간의 선물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잘 모멘텀 그리고 이제 전략들을 좀 참고를 해서 내일 장 대응을 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이어서 조회수 업앤다운 만나보겠습니다. 박수진 MC. 네, 박수진입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조회수 상위에 랭크돼 있는데요. 우선 삼성전자와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솔루션과 금양, 그리고 오늘 호재가 전해진 셀트리온과 일진머티리얼즈, 미래나노텍, 카카오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중 일진머티리얼즈와 미래나노텍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래나노텍은 리튬 가격 상승과 자회사 미래첨단 소재 가치 부각으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종목인데요. 장 초반 14% 넘는 강한 상승을 보여줬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흘러내리면서 5%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는 롯데케미칼이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오늘 두 종목 함께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일진머티리얼즈는 8%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미래나노텍부터 김성준 부장님과 전략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나노텍은 리튬 가격 상승과 자회사 미래첨단 소재 가치 부각으로 최근 관심이 뜨거운 종목인데요.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장 추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게요. 예, 일단 사실 미래나노텍은 광학필름이 본업인데 최근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소나 리튬 관련주로서 급부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인플레 감축안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국산화 비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튬 업체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고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만 최근 1년간 한 리튬 가격도 3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두 가지 공시가 있었는데요. 일단 100억 자사주 처분 소식과 함께 또 100억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준 주주 입장에서는 일단 추가적인 물량 증가 없이 100억을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좋은 공시였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 교환사채를 보게 되니까 표면 이자율은 제로고요. 이제 교환 가격이 17,765원입니다. 현재가보다도 한 20% 이상 올라와 있는 그런 가격권이죠. 그래서 그 가격을 최소한 이상 올라가야 이 투자한 회사들도 일단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미래를 좀 좋게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큽니다.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실 오늘 시가가 5% 이상 상승 출발해서 꾸준히 장중 내내 강세를 보이다가 잠시 5분봉 볼 텐데요. 장 막판 10분 남겨놓고 동시효과 진입 10분 남겨놓고 3시 10분 이후부터 갑자기 하락을 하면서 10%나 빠졌어요. 10분 동안 10%가 하락을 하면서 오늘 5% 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일단 좀 이렇게 좀 팔고 싶어 하는 욕망도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시장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21선을 타면서 N자형 상승 흐름, 아직까지 추세적으로는 유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이게 방송 오기 전에 14,000원 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수정을 해서 최근 저점이었던 13,300원을 지지 가격으로 좀 수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고점을 좀 넘어설 수 있을지, 물론 이제 녹록치 않은 시장이긴 합니다만 이런 추세를 타고 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리튬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다소 좀 유인하실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일진머티리얼즈 보겠습니다. 오늘 롯데케미칼이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두 종목이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번 인수의 시사점 그리고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사실 일진 머티리얼스는 지난 5월 달부터 주인 찾기에 나섰었죠. 뭐 그 후부터 사실 주가는 상당히 좀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진그룹이 좀 재무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매각을 결정을 한 바 있는데, 롯데케미칼이 이제 거의 단독이기 때문에 거의 뭐 유력한 후보인데, 2조 5천억 정도에서 뭐 7천억 정도 얘기까지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프리미엄은, 경영권 프리미엄은 한 1조 한 4천억 이상, 5천억까지도 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최근에 좀 구리 가격이랑 주가도 많이 연동이 되는데, 구리 가격이 좀 많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실적도 수익성도 좀 좋지 않은 그런 좀 지금 구조로 좀 가고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계속해서 투자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롯데그룹이 아시는 것처럼 좀 이제 보수적인 경영을 하는 것으로 많이 좀 각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다소 투자를 그렇게 뭐 시원하게 하겠느냐라는 염려까지 더해지면서 좀 주가가 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오늘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시가는 8% 상승 출발을 했는데 종가는 8%대 하락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상당히 장대에 음봉을 보여주면서 대량 거래가 동반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 계속해서 좀 매물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형국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전략적으로는 이 가격을 전부 다 회복을 한다라고 기대를 하기보다는 대략 그 이전에 갭 하락을 소폭했었던 가격의 고점이었던 59,000원 정도를 단기적인 저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봉을 좀 볼 텐데요. 사실 주봉상으로는 사실 오늘 그 이전에 이 고점대를 하락 이탈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지지를 본다면은 41,000원대까지도 열려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이 하락 5파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4만 원 초반까지 떨어지기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일단 소폭 좀 회복 시에는 조금 비중을 축소했다가 추후에 다시 안정을 찾을 때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락이 계속 하락을 부르는 장세기 때문에 큰 회복보다는 좀 이전 고점이었던 59,000원 선 단기 저항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미래나노텍과 일진 머티리얼즈 전략 함께 점검해 봤는데요.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체크인 스몰캠 종목 만나본 후 이어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형주를 만나보는 체크인 스몰캡 이어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종목은 수산인더스트리입니다. 수산 INT의 지분 확대 소식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으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상승폭은 반납을 했습니다. 장중에 8% 정도 올랐다가 상승을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하지만 이 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하기는 했거든요. 수산인더스트리 먼저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예, 뭐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뭐 일단 신용 매물이라든가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덜 적게 들고 있는, 시장에서 한마디로 때가 좀 덜 탄 종목들이 그나마 잘 버틴다. 그러니까 매물 소화를 이미 했던 종목들은 잘 버티더라, 원래 실적대로 가더라라는 컨셉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이 종목은 뭐 아시다시피 발전 설비를 정비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발전 설비라고 하는 것은 전기 사용량이 늘수록 친환경 재생 발전이 많을수록 그러한 설비 이력이 있는 정비 업체들한테 수혜가 되는 그러한 종목이고,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신규 상장 종목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매매 공방이 그다지 거세지 않는 비껴나가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없으면 그 종목은 사실 가격의 메리트가 없으면 그 종목을 제외하기 마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상장 때부터 저렴한 가격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주가의 매력 포인트는 차고도 넘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환경 재생에너지 쪽에서 레퍼런스를 좀 보자라고 하면요, 회사 홈페이지 가면 바로 볼 수 있는데, 회사 홈페이지에서 한울 원자력이라든가
신월성 원자력 그리고 세울 원자력 쪽에서 지금 현재 2004년도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발전 설비의 정비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회사가 상장됐을 때 공모 희망가가 35,000원에서 45,000원 사이였는데 그거보다 낮은 33,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했고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신규 상장 종목은 보호예수의 리스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보호예수는 우리 사주조합 8% 정도뿐이 없습니다. 보호예수 리스크는 1년 뒤에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니까 내년도 8월 1일 전까지는 보호예수 물량에 부담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장 이후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PER 5배 정도로 상당히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성장성이나 사업 테두리가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성장의 궤를 같이 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PER 5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서 공모가 정도 밴드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자면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3만 원대에서 3만 6천 원대 박스권을 그리다가 시장 조정과 같이 다시 한번 하단 박스권을 그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매물대가 있는 3만 5천 원대 수준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해 보이지 않나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여타 종목 대비해서는 어제 오늘 좀 주가가 바닥권 다지기에 좀 들어간 게 아닌가 보고 싶어서 오늘 수산 인더스트리를 좀 들고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8월 달에 상장을 했고 보호예수 물량 내년 8월까지는 조금 부담이 없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이 6만 주 매수를 해줬습니다. JP모건, 골드만 모두 들어와 줬는데 성장 산업에 있기 때문에 지금 PER도 5배로 좀 저렴해 보인다.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좀 희망적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미래컴퍼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데 신사업으로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수술 분야도 함께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이 하락세의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네, 우선은 대형 IT주들이 좋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이와 같은 영향을 받고 있고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는 지지를 받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한 상거래일째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올해 이익이라든지 그런 가능성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약간의 조정이 더 남은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점을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2차 전지 신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은 부각이 될 수 있으나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 이 점은 현재 시장에 대입했을 때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선은 시장은 대형 IT주들의 반등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뒷단들이 반등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그리고 오늘의 이 정도 조정이 나온 구간에서는 한 차례 더 조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기 추세선을 이탈을 한 주가 같은 경우는 내일 바로 회복이 없으면 이 구간만큼 한 번 더 조정이 가능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지가로는 2만 원을 대입을 해 볼 수 있겠고요. 저항가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중기 추세선에 해당하는 24,500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체크인 스몰캡, 수산 인더스트리 그리고 미래컴퍼니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개별 모멘텀들 잘 체크를 하셔서 전략을 잘 세워가시고요. 이어서 박수진 MC와 함께 조회수 업앤다운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지금도 다양한 종목들 조회수 상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주인 에코프로비엠, LNF,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인 성일하이텍과 세비캠, 그 외에도 카나리아바이오, 모트렉스, 한일사료 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 세비캠과 포스코케미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세비캠은 폐배터리 재활용, 재사용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2%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미국 인플레 수혜 기대감에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시장 하락세 전환과 함께 힘을 잃은 모습입니다. 오늘 6%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비캠부터 김성준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월 말부터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폐배터리 재활용, 재사용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다시금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강한 모습 보였는데요.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뭐 성인 하이텍이나 세비캠 관심은 많은데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은 좀 비싸긴 하죠. 근데 워낙에 미래 성장성이 좋습니다. 세비캠의 경우에는 올해 10,000톤에서 2025년 30,000톤, 26년 40,000톤까지 계속해서 늘려가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전구체, 한국 전구체 주식회사라고 LG화학과 이제 캠코가 합작해서 만든 법인인데 LG화학으로부터 안정적인 또 원재료를 확보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매출까지 있기 때문에 2024년부터 발생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차트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세비캠, 성인 하이텍 거의 차트의 모습은 비슷비슷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 여전히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1선 위에서 꾸준히 유지되다가 최근에 좀 이탈은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인 강세 시장보다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저항가는 최근 시장 약세 감안해서 전고점보다 좀 낮은 17만 원 정도 선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128,200원이 최근 월요일 날의 저가였습니다. 이 정도 수준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케미칼도 보겠습니다. 미국 인플레 수혜 기대감에 8월과 9월에는 정말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시장 하락세 전환과 함께 주가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성장세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인데요. 어떤 시각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난 7월 달에 그 울티엄셀향 이제 13조 8천억인데 뭐 환율 감안하면 15조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형 계약 이후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좀 크게 받고 있죠. 기본적으로 실적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수주권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 실적 또한 상당히 좀 낙관적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뭐 시장 하락과 함께 같이 맞물리면서 오늘 뭐 좀 6% 많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요. 기술적인 움직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부분의 이 좋은 종목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꾸준하게 22선을 타고 그런 흘러가는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실적은 겸비한 이런 회사로서 시장에서 좀 계속 주목은 받을 수 있다 보여지고요. 1차적으로는 61선이 위치해 있는 가량 지금 상향하고 있으니까 대략 한 15만 원 정도 선을 1차 지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번에 계약 나왔었을 때 장대 거래를 보였었던 그날의 고가 13만 9천 원은 좀 강력한 지지로서 한번 볼 수 있는 가격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폐배터리 관련주 세비캠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주인 포스코케미칼 전략 함께 점검해봤는데요.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 종목들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을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 어떤 종목일지 찾아보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의 내일을 여는 유망주, 내여주 만나보시죠.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열어가는 유망주로는 김성준 부장이 클래시스, 이기택 이사가 성광밴드, 그리고 이성홍 이사가 오스템 임플란트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하락을 피해가지 못했죠. 6% 넘게 빠졌습니다.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 볼까요? 네, 최근에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 특징이 좀 강했던 종목들이 차익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대응은 조금은 좀 타이트하게 가격을 잡아갈 필요가 있겠고요. 보수적인 실적을 대입해서 목표가를 도출해놓고 그 정도 수준에서도 한 차례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전까지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결론은 뭐냐면 좀 가격대 같은 경우도 아주 좀 보수적으로 깔아서 산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고, 이 전제 조건은 일단은 2분기보다 3분기 실적들이 좀 성장하는 기업들로 추려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뭐 상승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다라는 말씀이신데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일봉 통해서 그리고 확장해서 주봉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조정이 나오는 단계가 나타난다면 한 98,000원대까지는 가능해요. 이 가격 같은 경우는 그 올해 실적 같은 경우를 대입했을 때 지금 임플란트 쪽이 받아오던 밸류에이션의 하단을 대입해 보면 중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가격입니다. 그렇다 보니 뭐 한 번은 매수해 볼 만한 가격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강하게 다 사버린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하락을 하고 쓸려 내려올 때는 매수를 해야 되는 지점 대비해서 한 방이 더 있어요. 그렇다 보니 분할로 해서 대응을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삼거래일제 지금 뭐 매수를 해주고 있기는 한데 지금 가격대는 매력적인 가격대는 맞지만 분할로 좀 매수해서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기태 기사의 종목 보겠습니다. 성광밴드인데 피팅 전문 업체죠. 조선 기자재 업체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자, 성광밴드 어떤 매력을 지금 눈여겨 보시는 걸까요? 예, 시장은 조정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9월 달에 지나면 3분기 실적이 양호한 주식들로 매수가 좀 모일 수 있다라는 컨셉인데요. 3분기 실적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2분기 때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나타났고 시장의 조정에 따라서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한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함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컨셉에서 오늘 성광밴드를 들고 나와봤습니다. 2분기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줬고요. 671억 매출에 87억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매출 가속도는 3분기 때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장 조정기에 따라서 61선까지 성광밴드가 조정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충분한 가격 메리트는 발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매출 성장이 약 한 52%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이 501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3분기 때 역시 영업이익 100억을 찍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되려 이익은 올라가는데 주가는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성광밴드가 지난달에 지지난달이죠.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격하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박스권이 12,000원대고요. 그 뒤에 17,500원까지 약 한 50% 정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61선까지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조정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저 위에 상단 박스권을 그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러한 추세는 61선 지지를 받고 다시 또 반등이 나오는 매수 찬스를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 싶어서 지금 가격대를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뭐 내일 종가 정도면 시장에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그래도 짧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2,500원 이탈 시에는 손절하고 다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2만 원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성광밴드와 그 태광이 함께 조금 이끌었던 그 시장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 3분기에도 계속해서 실적은 좋을 거지만 시장 상황에 의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시 외국인이 오늘 8만 주 정도를 담았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외국인들은 최근에 들어서 뭐 반대매매 물량, 신용 물량이 많은 물량을 좀 받아가는 모습을 좀 오후장에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결국엔 약한 고리에서 패닉 셀링을 받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매물을 잘 소화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김성준 부장의 내일을 여는 유망주인 클래시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외 마스크의 전면 해제 정책이 좀 실시가 되면서 피부 미용 관련주가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뭐 루트로닉이나 뭐 비올이나 원텍이나 뭐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클래시스를 유독 눈여겨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어제 나왔던 기사였는데요.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들이 순위가 나왔는데요. 이 지금 클래시스가 거기에서 2위를 차지를 했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바이오플러스가 3위였더라고요. 제가 영업이익률 49% 정도를 예상한다 이렇게 했고요. 바이오플러스는 48%대니까 한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단 실적이 좀 좋아지는 종목으로 좀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클래시스는 리프팅 시술을 하는 그런 슈링크라는 제품을 현재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게 7년 만에 작년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슈링크 유니버스가 지금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데 2분기 기준으로 이제 1,000대 가량 국내에 지금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회사가 수출 비중이 한 70% 정도가 됩니다. 60여 개국에 하는데 주로 이제 현재는 가장 많이 수출하는 데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근데 이 신제품이 이번 달 9월 달부터 판매가 이제 막 시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점점 이제 내년으로 갈수록 더욱더 좀 좋아질 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회사가 최대 주주가 베인캐피탈로 바뀌었습니다. 베인캐피탈은 이제 슈젤의 최대 주주기도 하고요. 슈젤 인수 후에 이제 중국 시장 진출도 같이 좀 해봤던 그런 또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 베인캐피탈을 통해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중국 시장을 또 겨냥한 또 이런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더욱더 가속화될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또 이제 올 4분기에도 하나의 신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RF 시술하는 그런 고주파 시술을 하는 그런 건데요. 볼유머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역시 이제 4분기부터 판매가 시작돼서 본격적으로 내년에 판매가 지금 시작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이런 장비 매출이 꾸준히 좀 증가하면서 실적 추이도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가장 큰 장점은 장비를 팔면은 매출의 한 30%는 소모품으로 나가거든요. 3분의 1 정도는 소모품 판매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안정적으로 소모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향후에 매출 안정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적적인 측면보다도 이제 자사주를 200억 지금 매수를 22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내년 3월까지 진행을 하는데 물론 일간 기준으로 나눠보면 한 1억 얼마밖에 되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어려운 시장 안전판 역할은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클래시스가 2만 원대에서 조금 다른 미용 기기 종목보다는 조금 더 빨리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하락장 속에서 상대적으로 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가격 전략을 어디까지 우리가 좀 열어두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 종목 이제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사실 고점 대비 반토막 나는데요. 차트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주가가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특이한 점은 지금 9월 중순서부터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돋보이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잘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이걸로 보면은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가 9월 13일 이후에 하루를 제외하고 꾸준하게 매수를 했고 오늘도 매수를 좀 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같은 기간에 외국인은 매수 반복했지만은 조금 더 매수가 많은 정도 수준이라고 본다면은 그래도 9월 들어서는 상당히 수급은 고무적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시 차트로 들어가면요. 그래서 저점을 좀 높이면서 좀 반등 시도 좀 최근에 좀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그래도 기술적인 움직임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제가 뭐 당장에 오늘 사자라는 것보다도 이런 종목들은 향후에 시장 안정 대비는 상당히 좀 좋아질 여지가 높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지지 가격은 지금 13,200원 최근에 저점 정도 수준이었죠. 그 정도 수준을 지지 가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시장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니까 조금 낮게 해서 17,000원 가량을 목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로 제가 뭐 비올이나 원택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다른 두 분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을 보면 외국인이 매수를 한 종목들을 좀 들고 오셨어요. 근데 비올이랑 원택은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클래시스는 기관이 좀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큰 종목, 클래시스처럼 약간 더 볼륨이 있는 종목을 지금 들어가야 한다고 보실지 아니면 원택이나 비올 같은 건 좀 어떻게 보실지 비교를 해서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다 많이 빠지긴 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 다들 좀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독보적인 영업이익률을 보여준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그만한 지위를 보여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 다 같이 안 좋았다면은 반등은 그래도 1등주가 가장 좀 좋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뭐 다른 것도 좋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클래시스가 가장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올라갈 때는 대장주의 상승이 조금 더 가파르지 않겠느냐, 좀 더 힘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고 클래시스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여는 유망주 이성욱 이사가 오스템 임플란트, 이기택 이사 성광밴드, 그리고 김성준 부장의 클래시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라고 검색하시면 다시 돌려보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을 여는 유망주와 함께 내일의 포트 전략도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이기택 메리츠증권 여의도 영업부 이사, 이성훈 글로움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항상 투자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웃음기가 없는 정말 흔들리고 힘든 시장 속입니다. 개별 종목 모멘텀 이슈 잘 체크를 하셔서 내일도 신속하고 정확한 투자 정보 저희가 전해드릴 테니까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